내가 봤어. 네가 계단에서 은호 삼촌을 밀었어. 내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자영은 눈을 크게 뜨고 강세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나쁜 짓만 하더니 결국 사람까지 죽이다니. 자영은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던 노인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단 하나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 내 말은 늘 무시당했고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취급당했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나는 봤고 이제는 반드시 말할 거야.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최자영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강세리인데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자영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충격, 불안, 그리고 짙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줌마,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강세리의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만의 피가 아직도 계단 난간 아래 흐르고 있었고 자영의 두 눈은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밀었어. 분명히 저 나쁜 손으로 밀었어. 자영의 뇌리에 박힌 그 장면은 아스라이 사라져가던 기억 중 가장 강렬하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곧 강세리의 파멸을 예고하는 서곡이 되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김하는 세리 앞에서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원래 재수 씨는 엄청 착했는데 아유 덜 떨어진 놈. 원래 재수 씨가 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세리의 속에서는 타들어가는 듯한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줄래요? 지호 아빠는 누구예요? 어디 살아요? 미국? 한국? 김한의 도발적인 질문은 칼처럼 세리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과거를 그것도 가장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비웃는 듯한 김한의 말투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짓밟는 폭력처럼 느껴졌죠. 어떻게 핵폭탄급 비밀 터뜨려봐요? 세리는 가슴 깊이 침을 삼켰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치부가 발가벗겨지는 수치.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뛰고 있었어요. 저 입을 지금 막지 않으면 내 모든 게 무너져. 결국 세리는 김한을 향해 다가가더니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김한은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순간 경악한 듯 입을 막았지만 곧 주위를 살폈고 그 순간 자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얘진 자영을 보는 순간 세리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다른 사람도 아닌 최자영에게 들켜버린 그 사실이 그녀를 옥죄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영이 세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세리는 자영이 입을 열기 전에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본 거 잘못 본 거예요. 이 사람 발을 헛디뎌서 그냥 조금 다친 거예요. 아셨죠? 어차피 아무도 아줌마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아줌마는 치매니까. 세리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김한의 피를 닦으려 했지만 자영은 그녀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난 분명히 봤어. 너 지금 또 숨기려 하지? 또 거짓말하려는 거잖아. 세리는 말문이 막힌 채 한 발자국 물러섰고 자영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자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에 땀이 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곧장 통화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제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자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인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냥 넘기면 안 될 일이야. 그 단호한 어조에 제인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지금 어디야? 혼자 있어? 자영은 조심스럽게 거실 문을 닫고 커튼을 살짝 내린 뒤 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세리, 그 계집애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었어. 내가 그걸 직접 봤어. 피도 많이 흘렸어. 상황이 심각해.
뭐라고?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이는 회의실 한가운데서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핸드폰을 더 가까이 들고 말했어요. 엄마, 나 금방 갈게. 절대 아무데도 가지 마. 전화를 끊은 자영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눈을 질끈 감으며 계단 위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장면을 또렷하게 되새겼습니다. 김한의 몸이 굴러떨어지는 순간 세리의 눈빛, 그리고 피로 물든 바닥. 그 모든 이미지가 끊임없이 되감기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제인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급히 엄마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자영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황기만이 강세리 그 애한테 지호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 계집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더니 결국 그냥 밀어버렸어. 그리고는 날 보고 말했지. 치매 환자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제인의 표정엔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제인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해? 제대로 본 거 맞지? 자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정신 멀쩡했어. 그 애가 그 사람을 밀었어. 그건 사실이야. 제인은 핸드폰을 꺼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을 눌러 유경에게 전화를 걸며 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경아, 큰일 났어. 강세리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었대. 피도 많이 흘렸고 상태가 심각하대. 근처 응급실로 실려갔을 텐데 어디 병원인지 빨리 알아봐. 제인의 수화기 너머로 유경의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잠시 흘렀고 이내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김한 씨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며칠 전 김한은 유경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활짝 웃던 황기만. 그런 말을 들었던 유경에게 이 소식은 큰 충격이었어요. 유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세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그 복수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김한이 세리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유경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함께 할 거야. 더는 지켜보지 않겠어. 전화를 끊은 제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낮고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세리. 내가 만든 이 지옥, 내가 끝내줄게. 진짜로. 자영의 말은 강세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엄마가 봤다고 하면 난 믿어. 하지만 경찰은 다를 수 있어. 우리에겐 분명한 증거가 필요해. 제인은 침착하게 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기만 씨,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 유경은 짧게 대답했어요. 응, 처음엔 응급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 상태가 안 좋아. 제인은 바로 차키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병원에 같이 가자. 이제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자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엔 아직도 김한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손수건은 어쩌면 강세리의 잘못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죠. 병원에 도착한 제인과 자영, 그리고 유경은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경찰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 낙상사고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한 거였죠. 김한이 깨어나면 바로 조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제인은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황기만 씨의 가족이고 제 어머니가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진술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자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정확히 어떤 장면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영은 떨리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강세리가 밀었어요. 말다툼 끝에 정말로 손으로 밀었어요. 그냥 미끄러진 게 아니라 분명히 손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경찰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줌마가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김한 씨와 있었던 상황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확실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진실이에요. 제이는 조용히 자영의 손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 손수건은 사고 현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황기만 씨 피가 묻어 있어요. 강세리가 증거를 없애려다 닦았는데 엄마가 그걸 막고 가져오신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비닐백에 넣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CCTV도 이미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있으면 같이 확인할게요. 자영의 증언은 분명했지만 제인과 유경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강세리의 범행을 설명하는 건 역부족이었죠. 아무리 자영이 현장을 직접 봤다 하더라도 그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향후 재판에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요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병원 CCTV는 소용없어. 사고는 공원에서 났으니까 거기 CCTV를 봐야 해. 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구청 보안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걸었죠. 서울시 공원관리과죠? 네, CCTV 열람 요청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예,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면이 있을 수 있어서요.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할까요? 황기만이 굴러떨어진 계단은 공원 내 나무데크와 이어진 중간 높이의 돌계단이었는데 운 좋게도 그 바로 옆 정자지붕에 회전형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각도를 조정해 회전하며 촬영하는 방식이라 평소에도 많은 민원을 방지해주는 장비로 쓰이고 있었죠. CCTV 확인 허가가 떨어진 뒤 그들은 곧장 구청 CCTV 열람실로 이동했습니다. 1시간 후, 모니터 화면 위로 흐릿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정면은 아니었지만 계단 쪽을 향해 회전하던 찰나였습니다. 영상 속 강세리는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그녀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황기만이었죠. 고성이 오가는 듯한 몸짓,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강세리가 황기만 쪽으로 확 다가서며 손을 뻗는 동작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어 중심을 잃은 황기만이 계단 아래로 그대로 굴러떨어졌고 영상 속 멀리 자영의 실루엣이 움찔하며 손을 뻗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확실해. 이건 사고가 아니야. 강세리가 밀었어. 제이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중얼거렸고 유경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알리자. 이건 명백한 물리적 가해야. 제이는 즉시 경찰서 수사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관님, 공원 CCTV에서 사고 장면을 확인했어요. 필요하시면 파일 복사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찰 측도 이미 자영의 진술을 통해 해당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터라 이번 제인의 제보는 결정적인 물증 확보의 시작점이 되었죠. 공원 CCTV 확보되면 이제 남은 건 피해자 의료 기록과 목격자 진술 정리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강세리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유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구청 데이터 백업 서버에서 CCTV 영상을 복사해 USB에 담아 경찰에 넘기기로 했고 구청 측도 적극 협조에 나섰습니다. 혹시 그날 공원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요? 신고자는 최자영님 외에 또 있나요? 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 근처 놀이터에 아이들과 있던 엄마 한 분이 있었어요. 엄마가 말하길 사고 직후 그분이 달려오는 걸 봤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분이 목격자일 수도 있어요. 유경은 즉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출입자 기록과 CCTV 이동 동선을 분석해 또 다른 목격자를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한 거죠. 모든 조각이 차곡차곡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은 이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감췄던 모든 죄,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강세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고급스러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녀의 평온한 하루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세리 씨 맞으시죠? 사건 관련해서 잠깐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강세리는 놀랐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강세리는 조사실로 안내됐고 한 수사관이 공원 CCTV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영상 보시죠. 황기만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영상에는 강세리가 김한에게 다가가 손을 뻗는 장면이 정지된 상태로 잡혀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오해예요. 전 단지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사관은 단호했어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현장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강세리는 얼굴이 굳은 채 말문을 잃었습니다. 평소처럼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확보됐습니다.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시민이 상황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최자영도 CCTV도 모자라 이제 또 다른 목격자까지. 이제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찰은 손수건에 묻은 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 의뢰까지 마친 상태였고 황기만이 의식을 되찾으면 혐의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어요. 강세리 씨, 상황에 따라 폭행치상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세리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경찰서에서 돌아온 강세리는 멍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는 황기찬과 황나라, 그리고 노숙자가 거실에 모여 있었죠. 세리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노숙자가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나쁜 년, 어디서 이 집 문을 다시 열 생각을 했냐? 우리 김한이를 계단에서 밀어놓고 뻔뻔하게 이 집에 어떻게 발을 들여? 세리는 깜짝 놀라 멈칫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자 황기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리 앞에 섰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말투는 더 냉정했죠. 세리, 내 말은 이제 안 통해. 거짓말 좀 작작해. 세리는 점점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중얼였죠. 그래, 나만 죄인이야?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 기찬 씨, 당신은 깨끗해? 나 협박하지 마.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기찬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협박? 그건 내 전문 아니야? 그 순간 세리는 눈빛이 돌변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켜 기찬에게 내밀었죠. 이거 기억나? 당신 예전에 YL그룹 주식 내부 정보 유출했던 이메일. 나 그거 다 백업해놨어. 잘릴 준비는 돼 있어? 아니면 뉴스에 나올 준비? 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노숙자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뭐? 그런 걸로 내 아들을 협박한다고? 너 정말 악마다. 이 집에서 당장 꺼져라. 이 뻔뻔한 계집애야. 세리도 지지 않았어요. 이 집은 내 돈으로 샀어요. 내 집이라고. 나가려면 소송부터 하시든가. 난 안 나가. 기찬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해? 우리 형이 의식불명인 이 상황에 넌 아직도 내가 피해자라 생각해? 넌 끝났어, 강세리. 스스로 망하고 있다는 걸 왜 몰라? 그 순간 멀찍이 서 있던 제이는 핸드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히 속삭였죠. 그래, 세리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 너를 망치게 만들 거야. 아무도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결국 너 스스로가 네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고. 그 시각 경찰은 공원 CCTV에서 명확한 영상을 확보했고 목격자 진술과 국과수 감식 보고서까지 정리 중이었습니다. 감식관은 경찰에게 말했어요. 이 손수건, 황기만 씨 혈액과 일치합니다. 타인의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는 강세리가 현장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가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깨어난 황기만은 흐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낮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황기만의 입에서 직접 나온 한마디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강세리, 그년이 날 밀었어.
그 말이 기록된 경찰 보고서는 곧바로 검찰로 전달되었고 공안 CCTV 영상과 최자영의 진술, 손수건 혈흔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며칠 뒤 강세리는 검찰에 의해 살인미수 및 증거은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어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도윤의 집에서는 뉴스 속보가 울려 퍼졌어요. YL그룹 강세리, 가족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그리고 그 뉴스를 바라보는 도윤의 표정은 서늘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이제 다음은 황기찬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